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 우리 뭘 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반도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내일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좀 하루를 앞둔 상태고요. 일단 시장의 우려감들이 오늘 시초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또다시 6만 원대를 좀 이탈한 흐름을 좀 보였다가 오늘 종가 부근에는 뭐 5장 초반부터는 수급이 좀 확대되면서 그래도 뭐 이게 안도해야 되는 어떤 수치인가라는 생각은 좀 살짝 뭐 의구심은 좀 있지만 SK 하이닉스에 비하면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떤 실적의 우려감이 좀 남아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 부분 때문에 TP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TP를 하향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의 낙폭은 좀 다소 과도하다는 측면들이 좀 있고 다만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이 좀 어떻길래 왜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 실적 컨센서스의 경우는 매출액이 8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초중반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뭐 한 달 기준으로 좀 보면 평균적인 이익 컨센서스가 한 10조 7천억 원 규모를 제시가 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영업이익 한 14조 원대를 좀 전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음 제시됐던 컨센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좀 하회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우려감들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우리가 9월의 수출 실적을 좀 확인해 봤을 때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 이루어졌던 반도체 수출 규모를 좀 가늠해 봤을 때는 이게 실적에 대한 훼손도가 과연 이렇게 크게 좀 작용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3분기에도 이 실적의 어떤 성장 효과들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어떤 업황에 관련된 어떤 너무 다소 좀 과도한 우려가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 예측 지표가 좀 나와주거나 아니면 시장이 제시했던 하향 컨센보다는 오히려 상회하는 영업이익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다시금 우리가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영향 내지는 반도체 섹터의 단기적인 수급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좀 종합해 보면 AI의 견조한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세트 수요가 좀 부진하게 되고 레거시한 반도체 이 부분도 고사양이 아니라 중저사양에서 국한되고 있는 일단 이 D램의 재고가 과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의 어떤 소진이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던 부분들은 D램 전체를 좀 싸잡아서 좀 이야기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증권사 리포트의 경우에는 고사양보다는 좀 중저사양에 관련된 어떤 실적의 훼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어떤 의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도 이 세부 사업 부분별로의 어떤 D램의 어떤 공급량에 관련된 추이 변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부분이 시장의 예측 컨센보다 소폭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가 더 이상 좀 빠질 수 있는 국면인가라는 관점에서도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업황 우려감이 저는 다소하게 좀 과하게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고 좀 보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마이크론이 최근에 한 2개 분기 연속에서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의 전망과는 좀 다르게 상향 제시를 했다는 측면들은 아직까지 견고한 AI 수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는 고사양 D램의 경우에는 향후에 공급 부족 사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수급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의 상승폭들이 좀 확대되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좀 반대로 좀 역행하고 있는 흐름들은 아마 이게 AI 칩의 견고한 수요 그리고 레거시 향에 관련된 실적 훼손도에 관련된 차이가 좀 일부 좀 나누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적정선에 대한 이 실적 컨센이라든가 예상보다 좀 양호한 영업이익을 좀 발표를 해준다면 저는 단기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파는 규모나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트리거가 있어야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물론이고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트라든지 레거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AI 지금 하이닉스와의 차이가 결국에는 AI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결국에는 퀄테스트에 통과가 돼야만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이점에서 회복이 더 늦은 이유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레거시한 반도체 실적 훼손이 얼마만큼인지 아직 그 여부가 가늠이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고사양 이 디램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량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향후에는 해당되는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는 공급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쇼티지 우려감까지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3 8단 넘어서 좀 12단까지 3분기부터 양산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3 8단 모델의 경우에도 아직 정확하게 퀄 테스트가 좀 됐는지 이 여부가 공식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10월 말 정도에 좀 발표가 될 이 확정 실적 발표에서 다음 실적 컨퍼런스의 어떤 방향성, 그래서 HBM3 여기를 넘어서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HBM4도 지금 선점에서 좀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 8단이 아니라 바로 12단부터 좀 출발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주가의 상승폭을 좀 키우는 역할을 좀 했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HBM4도 과연 구현이 좀 가능할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면요, 2022년도 9월 기점의 저점이 51,800원, 그리고 최근에 오늘 주가를 기점으로 보면 일봉 주가에서는 오늘도 50주 신저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사이클이 좀 악화됐던 2021년도 기점을 우리가 예상했다라기보다도 지금 당시의 업황 사이클, 당시의 영업이익 기조와 매출 규모를 우리가 단순하게 좀 대비해서는 지금의 하락은 너무 좀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뭐 6개월에서 9개월간의 사이클을 선행해서 주가에 좀 반영한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정점에 이르는 피크 실적의 어떤 피크 우려감이 주가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점에 주가를 좀 반영시키는 것이 또 통계적으로 좀 맞는 관점인가라는 부분이 좀 다소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다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일봉 주가에서 RSI 지표, 단순하게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30p 미만에 형성됐던 구간들이 최근 기점에 있었고, 과매도권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단기 수급이 좀 부각되면 주가가 추세를 좀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종가 시점에서는 아직 과매도권 돌파 시그널 좀 아니지만 내일 실적 발표가 좀 주는 부분, 그래서 이익 컨센 대비해서 양호한 지표를 좀 보여준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주가가 좀 크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아직 기대 요인도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부정적인 여건보다는 현재는 역사적 관점보다는 뭐 PBR 1배 미만의 하단 구간에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저평가된 점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트상의 자리로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있을 자리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 맞기는 한데, 들으면서 딱 한 단어가 걸렸던 게, 그래서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뭐 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단기로 보시는 걸까요? 단기적 관점보다는 이제 노이즈가 좀 나올 수는 있죠. 앞으로는 뭐 TSMC 실적도 있고 뭐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수급 변동도 예상될 수 있는데, TSMC의 경우에는 오히려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비교적 견고한 AI 칩에 관련된 수요 기대 요인들이 레거시 비중보다는 오히려 이 AI 칩 수요라는 관점에서 주가의 어떤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른데, 삼성전자는 아직 이렇다 할 HBM3 관련 진입에 관련된 시그널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이점들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이 변곡점은 퀄 테스트 과연 이제 되느냐. 그러니까 이 여부가 이제 먼저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퀄 테스트 승인 이후에 얼마만큼에 관련된 공급량과 양산 캐파를 좀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시장이 우려했던 뭐 세트 수요가 좀 부진했던 중저사양의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실적 훼손이 과연 얼마큼일까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전 시장의 우려보다는 좀 양호할 것 같아요. 근데 9월에 수출 실적 기준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포트 기조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까지 한 3번 정도 뭐 반도체 겨울로 온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은 맞았고 두 번은 아주 철저하게 좀 틀렸습니다. 그런 기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지금 AI의 견고한 수요, 아직 예측되지 못했던 반도체
쇼티지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시각들은 외인의 이탈이 너무 가속화되다 보니까 다시금 단계에 돌아오긴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 또 빠르게 외인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 또 삼성전자라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해 보면 저는 불확실성보다는 앞으로 기대 요인에 조금 더 베팅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14조에서 10조까지 내려갈 일은 아니다. 레거시로 인해서 실적에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이번 사이클이 이전 사이클과 다른 게 바로 AI다. AI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사이클이 흘러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다면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의 전망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측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한다면 마이크론이 그동안 보였던 3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향 제시됐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좀 확인을 했을 때 생각보다 업황의 우려감들은 너무 과도했네라는 인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4분기부터 엔비디아가 블랙일 칩에 관련된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전제를 좀 우리가 예상해 보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이 더 빠르게 좀 반영될 수 있는 흐름들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 희비를 보면 오늘 종가가 6.2% 상승한 것에 대비해서 삼성은 0.6%밖에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다 좋았을 때는 고르게 약간 커플링돼서 좀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였던 전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또 전통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와 좀 연동돼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과 좀 같이 유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와도 약간 역행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이게 시장 수급이 정말 삼성전자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과도한 어떤 인식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확실성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견고한 AI 칩 수요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주가의 회복 속도를 더 가파르게 좀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점은 SK 하이닉스가 아직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내에서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6.7% 상승한 PSK 홀딩스인데 우리가 반도체 업황, 반도체 사이클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반도체 빅2,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를 중점으로 하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실적 훼손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내용들에 대한 이면을 좀 보면 이 반도체 장비주의 실적은 과연 이제 하반기에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상됐던 부분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의 확장 요인들이 좀 더 큰 부분이 바로 HBM향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섹터 전반의 어떤 수급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반적인 반도체 빅2의 수급 영향으로 인해서 위축된 부분들은 아쉽지만 전 실적의 어떤 기대 요인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PSK 홀딩스가 지난 1분기 그리고 2분기에 이어졌던 영업이익 기준을 보면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40%대를 좀 유지했고요. 하반기에도 보수적 관점에서도 한 35%대 OPM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고, 아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사실 뭐 레거시향 디램에 관련된 반도체 장비 투자보다는 HBM향 선단 공정 투자에 관련된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비의 도입량도 늘어난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HBM3에서 내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HBM4 6세대 반도체에 관련된 이 양산이 좀 구체화된 시점이라면 올해 디스컴이라든가 이 리플로 장비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뭐 리플로 장비의 경우에는 선단 공정 투자가 일부 좀 지연되면서 3분기보다 4분기 실적으로 좀 밀려난 부분, 그렇지만 디스컴의 경우에는 오사트 업체까지에 대한 이 장비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낙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본다면 PSK 홀딩스 최근에 어떤 주가 낙폭은 고점 대비 너무 이제 과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 정도의 실적 발표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면 메모리 반도체 3사, 마이크론까지 공급하는 1억을 좀 바탕으로 한다면 향후에 차세대 반도체에 관련된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관련된 주가의 어떤 아웃퍼폼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 계속해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를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 장비단의 실적은
뭐 줄어들 일이 사실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베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PSK홀딩스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